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패스트푸드점 메뉴에 밸류 밀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 경영의 최대 위험 요소로 보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19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탓에 실질적인 임금은 오히려 줄면서 지갑이 더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외식할 때 식사비가 이전보다 많이 나간다고 느끼는지 꽤 오래됐을 듯 싶은데 이런 분위기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면 사실 외식할 때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꼽히지만 요즘은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다 해도 그렇게 싸다고 느끼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도 밀 세트를 시키면 10불 넘게 나오고요. 웬만해서는 이런 패스트푸드 밀들도 다 $10 이상 선입니다. 다른 식당들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격이 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메뉴들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만은 밸류밀이라고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되는 딜조차도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네, CNBC는 오늘 아침 패스트푸드 밸류 딜들이 거의 2년여 만에 다시 선보이는데 가격은 이전과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 피자 체인이죠. 리틀 시저스는 $5 핫앤 레디 피자라는 게 유명합니다. 이곳의 시그네처 메뉴죠. 그런데 25년여 만에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5 55센트입니다. 55센트가 올라간 건데 인상 폭으로 보면 11% 상승에 달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만 올리기 좀 그러니까 페퍼로니를 더 많이 넣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파파이스에선 빅박스 딜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가격은 $5입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주문에 픽업하는 게 아니라 식당 안에서 또는 아니면 드라이브스루로 주문을 하면 $1를 추가해서 $6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도 $7 99센트 딜을 선보였는데 이건 디지털 손님들, 역시 그러니까 앱이나 웹사이트 주문 손님들에게만 제공키로 했습니다. 네, 이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딜 메뉴들이 좀 숫자가 늘어난 반면에 가격은 또 상당수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기 있는 딜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테크넘의 이그나이트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식당들에서 메뉴에 이 밸류 밀이라는 걸 그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나 늘렸습니다. 이렇게 딜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들 중 일부 가격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 브렉퍼스트 밸류 밀, 이게 보통 인기가 많은 밀인데 이 경우 19.6%, 거의 20%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요. 그리고 스낵 밸류 밀이라는 것도 11.5%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다만 그 외 다른 밸류밀 가격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밸류밀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1.3% 내려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패스트푸드점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식당들과 마찬가지로 음식 가격 오르고 또 인건비도 상승했으니까요.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식당 체인들은 이제 밸류밀 내놓으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좀 뜸해지는 시기에 손님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동시에 이유는 유지할 수 있게 지금 밸런스를 잘 맞춰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투자회사 BTIG의 피터 세일러 분석관은 1월과 2월에 보통 이제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할인을 많이 하는 시즌인데 특히나 팬데믹 기간 잃어버린 손님들을 붙잡으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선 약간의 할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할인이 되돌아오게 된다는 건 요식업계에서는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진다는 뜻인데 하지만 그 와중에 체인들은 이 밸류밀을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또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메뉴들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치킨 윙 광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셰일러 분석가는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원가가 많이 오르는 것과 음식값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잘 계산해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메뉴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여전히 앞으로 기업 경영의 최대 위험 요소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이달 진행한 분기 경영 실태 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6%, 3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향후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용 상승 압박을 우려한 기업이 31%에 달했고요. 또 16%는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작년 10월 조사에서 20% 기업들이 우려했던 공급망 중단, 이건 이번 조사에선 1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이건 아마 한인 업주들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일 텐데요. 응답 기업들 가운데 일손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26%에 그쳤습니다.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기업 57%, 과반에 달했습니다. 작년 10월 47%에서 10%포인트나 상승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도 24%로 집계돼서 3개월 전 11%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응답 기업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런 노동력 부족이 2023년이나 그 이후까지도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 어떤 점들이 그렇게 긍정적입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고 또 방역 규제가 이전처럼 심하지 않은 점, 이건 긍정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또 세 곳 중 두 곳은 작년 마지막 분기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책임자인 얀 호그레페는 노동력 부족에도 기업들의 긍정적인 결과와 전망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노동력 부족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지갑이 더 얇아졌다면서요. 네, 지난달 올 1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민간 부문 시간당 임금이 그 1년 전인 2020년 12월에 비해서 4.7%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는 7%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면서 지난달 기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 마이너스 2.4%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갔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되려 마이너스인 겁니다. 네. 네. 사실 지난해 3월부터 물가를 감안한 임금 상승률은 플러스였었는데 경기 회복과 맞물린 큰 폭의 물가 상승이 복병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네요. 네, 물가를 감안한 임금 상승률은 미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했던 2020년 3월부터 보면 줄곧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이 비율이 7.8%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비상사태 선포 1년 후인 작년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연방준비제도의 관리 목표인 2%를 처음으로 넘어선 2.6%를 기록했습니다. 또 작년 4월에 4%대, 6월에 5%대, 또 10월에 6%대 돌파한 뒤에 12월엔 7%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이 팬데믹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명목 임금도 이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파라지고 있는 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작년 3월까지 물가를 반영한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였는데 4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연말까지 그 흐름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미국인들이 더 낮은 구매력을 갖게 됐다, 이런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수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은 끝에 작년 임금 상승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이렇게 전하면서도 강력한 경기 회복이 물가를 끌어올려서 많은 미국인들은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낮은 구매력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게 되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봤던 것처럼 고물가와 높은 임금 상승이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경기 주체 간 고물가 기대가 형성되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또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그렇게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르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상황이 생긴다는 증거를 보진 못했다고 하면서도 수위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